1994년 12월 8일 멕시코의 한 천재 과학자가 연기처럼 증발합니다. 납치? 암살? 아니면 본인이 연구하던 다른 차원으로 이동해버린 걸까요? 그의 이름은 하코보 그린버그. 50권이 넘는 책을 쓴 뇌과학자이자 멕시코 공립대 교수.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의식의 아인슈타인. 그가 사라지기 직전 세상에 던진 메시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현실, 이거 다 가짜입니다. 우리의 뇌가 만들어낸 홀로그램일 뿐이죠. 그는 이 미친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실험실에서 텔레파시를 검증했고 맨손으로 장기를 꺼내는 주술사의 기적을 과학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주의 비밀, 즉 매트릭스의 코드를 완벽하게 풀어내려던 바로 그 순간 그는 이 세상에서 지워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판 마법사이자 비운의 천재 하코보 그린버그의 위험한 연구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하코보 그린버그. 그는 뉴욕에서 신경생리학 박사를 받은 정통 엘리트 과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실험실은 대학 캠퍼스가 아니라 멕시코의 낡고 어두운 오두막으로 이어집니다. 그를 뇌과학에서 마법의 영역으로 이끈 건 전설적인 주술사 파치타였습니다. 서커스 단원 혁명군을 거쳐 고대 아즈텍 황제의 영혼이 빈이 됐다는 그녀. 그녀의 수술 방식은 엽기 그 자체였습니다. 어두운 방, 촛불 하나. 마취? 없습니다. 소독? 안 합니다. 그녀는 트랜스 상태에서 녹슨 칼, 아니 때로는 맨손으로 환자의 배를 가릅니다. 썩은 장기를 꺼내고 허공에서 무언가를 잡아 환자의 뱃속에 집어넣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손으로 상처를 쓱 훑으면 봉합 자국도 없이 피부가 붙어버립니다. 사기 아니냐고요? 그린버그 박사도 처음엔 사기꾼을 잡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옆에서 지켜본 그는 결국 무릎을 꿇고 맙니다. 그는 파치타가 수술할 때 뇌파가 비정상적으로 강력하게 동기화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결론 내리죠. 그녀는 수술을 하는 게 아니다. 현실의 코드를 해킹해서 장기를 새로 코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충격적인 경험이 그의 평생 역작, 신테르기 이론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입니다. 그린버그는 이 우주가 텅 빈 공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입체 격자무늬, 즉 레티스로 꽉 차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가 말하는 격자무늬, 즉 레티스의 진짜 무서운 점은 바로 홀로그램의 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진을 반으로 찢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의 얼굴이 반쪽이 되죠. 하지만 홀로그램은 다릅니다. 홀로그램 사진은 아무리 잘게 부수어도 그 작은 파편 하나하나에 전체의 이미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분이 전체를 포함한다는 원리입니다. 그린버그는 우리 우주가 바로 이런 구조라고 주장합니다. 텅 비어 보이는 허공의 아주 미세한 점, 그 레티스의 한 지점에도 우주 전체의 역사와 정보가 거대한 압축 파일처럼 저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지금 제 손가락 끝이 닿은 이 작은 공간 안에 온 우주가 숨쉬고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여러분의 뇌를 거대한 방송국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의 뇌세포 신경 수백억 개가 서로 뇌파를 맞추게 되면 강력한 에너지장, 즉 신경장을 뿜어냅니다. 이 에너지가 우주에 꽉 찬 레티스라는 호수에 돌을 던져 파동을 만들게 되고 바로 이 파동이 현실을 창조합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것들, 눈앞의 스마트폰, 내 손, 친구의 얼굴, 이건 외부에 원래 있던 게 아닙니다. 우리의 뇌가 우주의 에너지장, 레티스를 찌그러뜨리고 해석해서 만든 홀로그램 영상이라는 거죠. 즉,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뇌가 해석한 결과물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린버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분리된 개체가 아니다. 우리의 뇌는 우주라는 거대한 네트워크와 연결된 단말기다. 이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그는 과학계가 발칵 뒤집힐 실험을 감행합니다. 바로 텔레파시의 과학적 증명입니다. 실험 이름은 전이된 잠재력.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사람, A와 B를 명상을 통해 뇌파를 동기화시킵니다. 그리고 전파조차 통하지 않는 완벽한 밀실, 패러데이 케이지에 각각 격리시킵니다.
그리고 A에게만 강한 불빛을 비춰 뇌에 자극을 줍니다. 당연히 A의 뇌파는 요동치겠죠? 그런데 빛을 전혀 보지 못한 B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B의 뇌에서도 빛을 본 것과 똑같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어떠한 신호도 오갈 수 없는 거리였는데도 말이죠. 그린버그는 증명했습니다. 두 사람의 의식이 연결되면 물리적 거리는 무의미하다.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 안에 있다. 이 이론대로라면 앞서 말한 주술사 파치타의 기적도 설명이 됩니다. 그녀는 고도로 훈련된 뇌를 통해 우주의 네트워크, 레티스에 직접 접속, 현실을 수정하고 저장해버린 겁니다. 마치 포토샵처럼요. 그린버그는 단언합니다. 우리는 외딴 섬처럼 분리된 존재가 아니다. 우리의 뇌는 우주라는 거대한 에너지장, 레티스와 끊임없이 춤을 추며 현실을 공동 창조하는 신경장 발생기라는 겁니다. 소름 돋지 않으신가요? 이건 30년 전 이론이지만 지금 실리콘밸리 천재들이 주장하는 시뮬레이션 우주론이나 홀로그램 우주론과 무서울 정도로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현실을 만드는 기계라면 도대체 어떻게 그 기계를 조작해야 할까요? 그린버그는 그 열쇠를 명상에서 찾았습니다. 그에게 명상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뇌를 고성능 현실 수신기로 튜닝하는 과정이자 물리학적으로 뇌의 출력을 극대화하는 기술이죠. 보통 사람의 뇌는 깨어있을 때 난장판입니다. 좌뇌와 우뇌가 서로 다른 파동을 내보내죠. 마치 악기들이 제멋대로 튜닝하며 소음을 내는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하지만 깊은 명상에 들어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좌뇌와 우뇌의 패턴이 거울을 보듯 완벽하게 일치하는 동기화 상태가 됩니다. 전두엽, 후두엽, 뇌의 모든 부위가 하나의 리듬으로 진동하기 시작하죠. 그린버그는 이 상태를 레이저에 비유했습니다. 흩어지던 빛이 하나로 모이면 강철도 자르는 레이저가 되듯 정렬된 뇌파는 고순도 신경장을 만들어 우주의 매트릭스인 레티스를 뚫고 들어갑니다. 그린버그는 이 상태를 강제로 만들기 위해 자가 참조 명상이라는 독자적인 해킹법을 개발합니다. 방법은 기묘합니다. 지금 한번 상상해보세요. 단순히 호흡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고 있는 나를 관찰하세요. 그리고 그 나를 관찰하고 있는 또 다른 나를 다시 관찰하세요. 내가 나를 보고 그 나를 보는 내가 다시 나를 본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뇌의 정보 처리 알고리즘은 무한 루프에 빠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시스템이 통합되면서 뇌파의 동기화 수치가 미친 듯이 치솟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인간의 뇌가 현실을 해킹할 수 있는 관리자 모드에 접속하는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1994년 12월, 그는 이 모든 이론을 집대성한 책 물질의 창조를 집필 중이었습니다. 이 책이 나오면 과학계의 판도가 바뀔 수도 있었죠. 하지만 12월 8일,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가장 수상한 건 그의 아내 테레사였습니다. 남편이 없어졌는데 실종 신고도 하지 않았고 가족들에겐 거짓말을 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그녀 역시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가족들은 그녀가 그린버그를 감시하기 위해 투입된 스파이였다고 의심합니다. 당시 사건 담당 수사관 클레멘테는 충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하코그 박사는 미 CIA에 납치되었다. 냉전 시대, 그의 원거리 투시나 텔레파시 연구는 무기로서 엄청난 가치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소름 돋게도 이 말을 한 수사관마저 해임되고 수사는 강제 종결됩니다. 일각에서는 더 기이한 주장도 나옵니다. 그가 연구 끝에 의식 수준이 너무 높아져서 육체를 버리고 레티스 그 자체가 되어버렸다고 말이죠. 30년이 지난 지금 양자역학이 발전하고 시뮬레이션 우주론이 주목받으면서 그린버그의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다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미치광이 과학자였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너무 앞서가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의식의 선구자였을까요? 어쩌면 그는 지금도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의식 어딘가에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